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이번 수업부터 9주차 수업을, 2학기 9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주부터 우리가 등교했던 저번 주부터 4시까지 수업 수강 여부를 이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당연히 4시로 수업 수강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반별로 시간표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 혼합물의 분리 중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단원은 지금 등교주 때 2학년 2반, 4반, 6반은 그 활동지 9를 통해서 선생님이 오프 수업을 한 내용이고요. 1, 3, 5반은 친구들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 4, 6반 학생들은 오늘은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고 1, 3, 5반 친구들은 지금 처음으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 3, 5반 친구들은 밑에 선생님이 활동지를 올려놨습니다. 활동지를 출력하셔서 활동지를 채우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력이 힘든 친구들은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면 활동지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의 7번째 강의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학습 목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우리 끓는 점에서도 배웠듯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양념장에 참기름을 이렇게 많이 이제 부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붓거나 참기름이 싫어서 이제 얘 참기름을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죠. 참기름이 양념장에 뜨기 때문에 뭐 숟가락을 이용해서 뭐 덜어낸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왜 이제 이렇게 기름이 양념장 위에 뜨는지부터 걷어내는 방법, 이와 비슷한 다른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렇게 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이 섞였을 때 가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인데, 자,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고 선생님의 활동지에도 그대로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구르트 통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만 구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생수병과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우유통, 이거는 좀 큰 거죠. 그 우유통을 지금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수병과 우유통의 재활용은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죠? 생수병과 우유통을 잘게, 이 플라스틱을 잘게 부순 다음에 다시 생수병을 만들고 다시 우유통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생수병은 밀도가 약 1.38g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우유통은 약 0.95g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생수병이 좀 약해 보이지만 밀도는 우유통보다 더 커요. 그리고 우유통은 약간 하얀색의 반투명하죠. 근데 이렇게 얘네들을 잘게 부수었을 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손쉽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두 고체 혼합물이 있을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힌트가 있어요. 자, 생수병의 밀도는 약 1.38, 우유통은 0.95.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물질이 있죠. 이게 다 뭐죠? 이게 물이죠. 자, 물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자, 생수병 이 요구르트 통은 지우고 우유통 조각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에 넣었을 때 무엇이 떠오를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뭐였죠? 우유통이었죠. 물보다 밀도가 작은 0.95로 작았습니다. 우유통 조각이 위로 뜹니다. 그래서 위로 뜨는 얘를 뜰채나 기계적인 것으로 걷어내면 우유통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과 또 밑에 가라앉게 되겠죠. 생수통을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은 이렇게 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을 넣어서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은 고체 물질을 여기에 이제 중심적인 게 있어요. 꼭 이걸 지켜야 되는데 먼마하지 않고 뭐죠? 녹이지 않고 자, 이 고체 물질을 녹이면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활동지에도 내용이 있으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하는 그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 밀도차를 이용한 두 번째 분리 방법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얘도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은 물과 기름, 제일 대표적인 게 물과 기름이죠. 어떻게 이 액체 혼합물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지 자, 방법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액체 혼합물이 이제 양이 적다면 여러분들이 이 도구는 많이 이제 봐왔습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위에 거를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트로 위에부터 밀도가 작은 물질부터 걷어낼 수가 있어요. 스포이트는 이제 핵심은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한 번씩 이 도구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도구가 분별 깔때기예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분리. 자,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지면 마개를 열고 지금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마개를 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마개를 열고 하는 것입니다.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서 어떻게 제일 이제 밑에 있는 걸 먼저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래층에 액체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면 여기가 지금 기름이고 밑에가 물이에요. 이 경계면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계면 부분의 액체 물질은 따로 받아내서 이것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따로 놓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는 방법적으로 아시겠죠?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의 액체 물질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경계 부분은 닫아서 다른 비커에 닫아서 얘네는 이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분별 깔때기의 위쪽을 여기서는 입구를 열어서 위층의 액체 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죠. 또는 이 밑에 층의 액체와 중간층을 분리를 했다면 이 나머지 거를 다시 밑으로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섞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윗부분을 이쪽 입구를 이용해서 부으면 더 깔끔하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액체 혼합물 중에 좀 양이 어느 정도 돼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적은 양은 이 꼭지를 컨트롤해서 위층과 아래층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받아낸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될 때, 근데 이제 양이 너무 작다 하면 스포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밀도차를 이용해서 공업적으로나 실생활에서 어디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유도 이제 배웠지만 원유를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가끔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 번씩 유조선 사고가 나요. 유조선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나죠.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은 어떤 영향을 주냐? 기름막이 이제 덮여지면 그 기름이 이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기도 차단되고요. 빛도 차단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름막 밑에 있는 생태계는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지 않게 먼저 어느 경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물 위에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기름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띠 있죠. 이 띠를 둘러요. 이 띠를 둘러서 더 이상 기름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왜냐면 이제 물 위에 뜨니까. 그리고 나서 이 기름을 흡착포나 뜰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는 이 기름이 물 위에 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를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기름막이를 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로 혈액 원심 분리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로 여러 가지 건강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약 100여 가지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검사를 할 때, 자, 혈액을 우리가 뽑아서 여기 지금 시험관 같은 곳에 이렇게 담잖아요. 이거 한두 번씩 피를 뽑아봤을 거야. 그리고 1학년 때 그 건강검진 하면서도 피를 뽑습니다. 자,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놓고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뜰 거예요. 근데 이 큰 물질을 혈액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혈구라고 그래요.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처럼 이렇게 완전 막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구불에 이렇게 맑은 물 같은 곳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심 분리기로 혈구와 혈장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무슨 뭐 어떤 필요한 검사를 이제 혈장으로 할 수도 있고 혈구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뭐 이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검사 들어가면 됩니다. 이 혈액 원심 분리기도 밀도차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 중에 한 번씩은 다 봤고 한데, 이 사금 채취가 있어요. 사금 채취. 모래에 금가루가 조금 다 섞여 있어요. 우리 그 바닷가에 가도 그 모래밭에 금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 금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금이 좀 더 많은 곳에서는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이렇게 물속에서 흔들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래나 흙은 물에 씻겨나가고 밀도가 큰 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이겠지만 이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으면 어떤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금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금은 다른 물질에 비해 밀도가 엄청나게 커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19.3 이거는 엄청나게 커요. 물이 1이고 그 다음에 철이 7.99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은 19.3이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금이 밀도가 크니까 모래나 흙은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고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릇에 담아서 밑에 남는 거는 순수한 이제 금만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제 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다 비상교과서 중심, 우리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EBS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2학년 때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은 모든 출판사나 EBS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나 약간의 예시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교과서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선생님 비상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PPT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추가해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 중에 여기가 글씨가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벽시 고르기예요. 우리가 벽시를 가지고 모를 심어가지고 이제 모종을 내고 해서 우리가 가을철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좋은 벽시란 뭐냐면 알찬 벽시예요. 벽시 중에는 쭉정이라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쭉정이 벽시는 여름철에 참새가 이 쭉정이의 즙을 다 빨아먹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쌀 알갱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알찬 벽시를 심어야 그 위에서 이제 모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찬 벽시를 고르는 방법, 쭉정이 벽시, 밀도에서 차이가 나겠죠. 소금물을 이용해서 적당한 소금물을 이용하면 쭉정이 벽시는 위에 뜨고 알찬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 벽시를 뜰채나 이런 것으로 쭉정이 벽시는 아무리 심어도 모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쭉정이 벽시는 걸러내고 알찬 벽시로 모를 이제 심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 자, 달걀이 오래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생긴다는 것은 같은 공간인데 기포가 생긴다는 것은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것이고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싱싱한 달걀일수록 그 오래된 달걀보다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이제 신선한 달걀을 먹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적당한 소금물을 넣으면 자, 신선한 달걀은 밑으로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뜹니다. 그래서 달걀의 신선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시 설명이 끝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밀도를 이용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활동지나 이런 거를 채워보시고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